정신결승, 노동권권 쟁취, 공중권 사수, 근로기준법 사각 등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촉구 기자회견을 오늘 모이신 모든 동지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반갑습니다, 동지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의 1차 전지 제조 판매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8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특히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고용노동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만 보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겁한 행태를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산지부 의장 이현목입니다. 투쟁! 저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눈 감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재비, 장비대금 다 깎아먹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건설사들이 지들 뱃말 불리는 불법은 눈 감아주면서 아무 죄 없이 정당한 노조활동과 열심히 일한 건설 노동자들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처벌하고 구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해명하십시오. 단체 협약이 맺어 있는 건설업체에서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고 조합원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은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왜 조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왜 눈 감고 있는지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을 듣기 전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즉각 우리 요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즉각 우리의 요구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역사의 죄인으로 남기 전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투쟁!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지부장 김호중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지난 2해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리고 노동자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공무원심을 보고 공무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폭이라고 하는 사전에도 없는 말을 써가면서, 그리고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건설노조를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고용노동부를, 그리고 경찰을, 국토교통부를 앞장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행해야 되는 직무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그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래서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일자리를 뺐는데 가장 앞장서서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느냐? 조합에서 채용 강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노조는 2017년부터 단체 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에 대해서 회사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는 자연스러운 권리이고 단체 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상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팀 단위로 고용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고용 협상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직접 고용을 실현하였습니다. 직접 고용 실현만이 불법 하도급을 없앨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노조는 직접 고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벌였고, 지난 20년간의 노력으로 건설 현장이 조금씩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건설 현장에서 최소한의 산재를 위해서, 산재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청년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 희망을 얻고 와서 일할 수 있었고, 여성 노동자도 동일한 노동을 하였으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차별되지 않는 건설 현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노동을 했으면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인권적인 권리를 주장하였고 관철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을 뒤에 흔들고 다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임금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건설 정보를 봤으면 작년 시중노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임금이 떨어졌다고 모두 아우성인데 정부에서 관계기관에서 조사하는 시중노임 단가는 오히려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중노임 단가를 토대로 공사를 발주합니다. 조금 있으면 안산지청도 이곳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시중노임 단가대로 임금을 제대로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때 앞에 서서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때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라도 달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권리, 건설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건설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제가 제 나이 절반 이상을 건설 현장에서 망치 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2007년, 17년 제가 노동조합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 또한 건설사에서 관리직도 했고, 또한 흔히 말하는 일반팀 팀장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돈을 버는 그게 목적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동조합 가입하고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 말뜻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지껏 살아왔던 게 다 잘못됐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어떻게든 건설 현장에서 더 나은 삶을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쟁하였고 그렇게 희생해 갔습니다. 지금 현장에 들어가 보면
흔히 말하는 20년 전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 오야지를 할 때 내국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줬던 임금이 16만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고잔동에 저기 성포동에 하나 거기에 싱글설이라는 전문업체가 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을 올린 게 있습니다. 15만 원에 이렇게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구직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연락도 안 되고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아니 정부가 우리가 그렇게 매번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또한 현장에서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노동부에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밀고 시청에다 아니면 경찰서에다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사회자분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이 노동부가 아니 대통령이 정부에서 건설 현장이 어떻게 불법이 판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건설 현장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자재가 빼돌려지고 어떻게 인건비가 그 자본가들에게 갈취되어서 들어가는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원청에서 이렇게 하청에게 계약을 할 때는 기본 27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계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고작 똥떼기해서 다 떼어먹고 말 그대로 15만 원, 16만 원 많이 줘야 21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 노동조합이 들어가서 불법 하도급을 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고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외국인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개설되면 단체 협약이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용을 해서 현장을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에도 원정동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지만 거기에도 너무나 많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아예 TBM도 참석하지 않고 쪽문으로 들어가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작업이 시작되면 작업을 합니다. 이 화성에서 참사가 났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불법 하도급에 의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돌아가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전교육 아니면 TBM조차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들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많은 이 노동자들이 그만큼 공안 탄압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 중서부건설지부 두 동지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지만 너무나도 야유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이길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에서 살게끔 해달라고 얘기한 게 왜 그게 협박이고 공갈입니까? 동지들, 우리 이 정부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 모든 이 노동자를 외면하는 이 정권에 맞서서
우리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해 갑시다. 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자도 살고 싶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자도 살고 싶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예, 동지들 쭉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참 듣고 있다 보면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은 대체 보도자료에는 그 건설 노동자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건설 현장을 지난 20년 동안 노동법을 준수하고 건설 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로 살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건설 노동조합을 건설 폭력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 건설 폭력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압을 하면서 다시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건설 현장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오히려 건설 현장은 똥떼기,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정신건강이 황폐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없었고 눈치 보고 할 얘기 못하고 임금은 하락된 채 그 20년, 30년 전에 일하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이 건설 노동 현장을 보더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정했던 기준을 가지고 건설 폭력이라고 하는 속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할 권리를 당당하게 외쳤던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그 탄압은 정말 끝장나야 합니다. 얼마 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에서 윤석열은 그가 2년 동안 해왔던 그 정책이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의 목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20여 년 동안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탈시설 장애인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장애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중증의 장애인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시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라고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을 막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이 언론에 대한 탄압을 결정하고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는 명령에 의해서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에 동조했지만 기록하십시오. 왜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저는 이 싸움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는 그때,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이 고용노동부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산시청이 나서서 건설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부터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2년의 싸움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 노동자 동지들 지역에서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불법 하도급, 중간 착취, 건설 노동자 다 죽는다. 고용노동부 박성하라. 불법 하도급 몰아내고 중간 착취 척결하라. 기자회견문 불법 하도급 중간 착취 근로기준법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들쑤셨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 노조를 향해 건폭으로 몰아붙이면서 언론을 동원해서 전체 건설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능멸하였다. 작년 5월 1일 양해동 열사는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힌 무참한 현실을 폭로하였다. 실제 정부는 4,829명을 기소하고 148명을 구속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넣었던 불법 하도급과 부동 노동행위 근절 등의 계획을 내놓으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중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발표까지 했다. 그런데 발표는 있으나 누가 어떻게 적발되고 처벌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국가 권력이 제시한 대로 읽어주는 대로 써내려간 받아쓰기한 언론들은 건설 노조에 대한 건폭무리를 보도하는데 앞다투어 경쟁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특징까지 걸고 1년 넘게 진행된 건폭무리 공안 탄압은 건설 현장을 2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건설 노조는 지난 30여 년을 불법이 난무한 건설 현장을 바꾸기 위해 활동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체불임금, 산업재해, 장시간 중노동이 상식처럼 저행이던 현장을 직접 고용이 가능하고, 일한 임금 떼이지 않는 현장은 정해진 시간 일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장,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킬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왔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상권을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를 따라 떠돌이 생활을 하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통해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건설 기능인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기능학교를 설립하고 내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진입하여 기능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
청년들과 여성들이 찾아왔고 건설 노동자도 당당한 기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처들 덕분에 이제 현장은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 바쳐 금지했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다시 현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로 인한 똥떼기를 하는 중간 착취가 만연하고 체불 임금이 발생하고 있고 산재는 빈번하고 고강도 노동, 저임금으로 건설 노동자의 삶은 바닥으로 내동정이 쳐졌다. 건설 노조 조합원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다. 고용이 배제된 그 자리에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이주 노동자들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낮은 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전체 현장 노동 조건을 추락시키고 있다.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건설 노동자의 임금은 2에서 3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와 불법 하도급을 받은 무자격자 똥떼기 업자들이 난립하고 건설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매일매일 빼앗기고 있다. 한마디로 심각한 중간 착취가 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임무를 밝히고 있다. 도대체 고용노동부는 어떤 약자를 보호하며 어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련을 하였는가? 건설노조가 피로 만들어온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키길 바라며 만들어온 건설 현장을 거꾸로 돌려 건설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을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 아닌가 묻고 싶다. 고용노동부는 현실을 똑바로 지시하기 바란다. 24년 3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은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당장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라. 고용노동부는 2중 3중 착취의 고리를 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라.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고용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건설사의 불법 형태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통해 불법 적결에 나서라.
2024년 6월 2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전국 건설노동조합 경기 중서부 일동. 네, 그러면 이것으로 장애등교사 정신계승, 노동기본권 쟁취, 행정권 사수, 근로기준법 하강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촉결 총구 기자회견을 동기들의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